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김용태 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야, 잘했다. 따끈따끈한 뉴스. 따끈따끈하다. 야, 이거 따끈따끈하다. 방금 통화했습니다. 네네.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아, 그렇군요. 다람쥐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네. 그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근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사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토론회를 해서 국민들께 알리자, 검증하자, 뭐 이런 제안은 너무 잘했다. 외통수에 걸린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가 없을 뿐더러 또 저기에 그렇구나. 대해서 내 앞에서 김용태가 이랬으면 내가 혼을 냈을 것이다. 나한테 혼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자세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렇죠. 그리고 오만한 자세다. 네. 이걸로 끝날 수도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이준석 후보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표했을 때 단 한 번도 경어를 쓴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뭐 친구 사이라 해도 네, 네. 이제 공당의 그것도 위원장,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예요. 당대표격이에요. 공당의 대표를 저렇게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나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줄까요? 그러네. 네. 근데 사실 저 한마디에 이 사람의 성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듣는 얘기가 시끄러 임마잖아요. 시끄러. 시끄러, 임마. 그러니까. 성공합니다, 제가. 네. 아니야. 뭐 마셔야지. 아니, 근데 사실 김용태 그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비 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배우자 토론이라는 제안이 지금 대선 후보의 토론에 이게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의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워낙 이제 우리 영부인들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를 보게 되면은 영부인의 상을 유경수 여사가 아무리 해도 상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의 어떤 영부인들의 상을 보다 보니까 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여사님들 보면은 리스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틀고 와서 아무래도 저는 TV 토론에 나와서 어떤 국민들에게 발언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통치기간에도 좀 조심하고 어떤 여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좀 주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그래요?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나오려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다음 나올 때는 꼭 결혼을 하고 나와야 될 거야. 그러네요. 후보 자격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개혁신당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인사,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전 의원님이시고, 그리고 또 뭐 김용남, 그죠? 그리고 또 허은하 전 대표까지 해서 이제 출당의 러시가 이루어지고 출당이 아니라 탈당의 러시입니다. 탈당.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탈당의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언젠가 제가 우리 이준석 후보를 얘기를 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동지적 어떤 관계를 만드는 DNA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홍천 의원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도 계셨고, 양정숙 의원님도 계셨고, 그때 현역이. 그리고 저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안 남아 있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같이 해봐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겪어봐야 아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하하기는 제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정말 동지적 관계로 이 국정 운영을 논할 그런 세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정치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올려줘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구나.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지금 개혁신당의 상황도 쉽지 않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대견스럽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네. 참 싸가지론이죠. 잘난 척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할 것까지 뭐 이게 뭐 지작거리에서 하는 얘기니까 본인이 김금선님 싸가지가 바가지야 이런 걸 주셨어요. 본인이 반성을 하고 동지를 어차피 정치는 또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나이도 네. 젊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선배님 얘기에 귀담아 듣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정치에 들어와야죠. 혼자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나간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혹시 네 분 다 결혼하셨나요? 전 결혼했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저만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아기도 다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아직 네네. 없으신가요? 네. 아니,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네. 가장 힘든 존재가 사실 자식이에요. 그렇죠. 네, 아, 이게 그래요? 계약서 없는 노예거든요. 부모는. 요 표현 계약서 괜찮다. 없는 예. 노예. 계약서 없는 노예다. 계약서 없는 노예인데 그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을 늘 그리게 돼요. 자식이 있으면. 그래서 함부로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식 앞에 내가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요. 부모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부모로서의 완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자식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저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공감 가요.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래 내 자식들 정말 잘 키웠다. 정말 잘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그 대학 못 들어가고 이제 재수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어요. 네. 근데 다 그 정색을 하고 저를 보고 엄마가 내 인생을 알아요? 이제 아. 워낙 바쁘고 이렇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엄마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자식이 가장 잘 보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진짜 공감도 많이 가고 저는 자식은 없지만 공감이 가고 그리고 그 아드님도 네. 굉장히 자기 얘기를 솔직담백하게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전 무섭습니다. 내 인생을 엄마의 인생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어. 이제 MJ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엄마 닮았다. 무섭죠. 네.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진짜 뭐 여러분들도 계속 공감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저는 자식 사랑 얘기하면 타카 아저씨 생각이 많이 나는 게 타카 아저씨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일을 할 때건, 뭐 정당을 지지할 때건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자식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저는 생각난 게 그 저번에 따님께서 입당하는 그날까지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참 아직까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사상의 진공 상태에서 어떤 사상이 유입되느냐에 따라 그걸 진공산 특히 젊은 시절에 대다수가 이 김어준이의 방송을 타고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은 그게 매몰되면 참 바꾸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그 진공 상태에서 사상을 접하는 거니까. 뭔가 주체 사상 대하듯이. 제가 고슴도치가 하면 되겠습니다. 어머, 아드님이세요? 네. 연예인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는데요? 연예인 같아요. 잘생겼어요. 국민 시어머니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용인갑 만약에 선거하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시어머니로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니 용인갑 선거할 때 나와서 좀 도와줬습니까? 네. 안 도와줬습니다. 왜? 연구에 바빠서 지금. 공부도 잘하나 봐. 공부도 잘하나 봐.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그냥 우리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 토론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우자 토론회도 좋은데 아들 토론회 하면 일단 얼굴로 다 이긴다. 네, 아유, 잘생겼었어요. 이거 이 지점에서 이준석 후보님의 어머니 성함이 뭔지 아세요? 향자예요. 진짜요? 김향자님이셔요. 김향자님. 그렇구나. 심지어 내가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네요. 허나 당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는. 네네. 사실, 이재명 후보의 품에 안겼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신 것도 조금 의아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거부감 없이 그렇게 가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허은하 전 대표님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허은하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냥 존중합니다. 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명과 어떤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뭐 민주당에 더 맞는 당이다라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죠. 네.